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이 조합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30년간 신장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한지민입니다. 최근 60대 이상 분들을 살펴보면 같은 이유로 배가 더부룩하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는 무조건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아침에 사과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사과가 좋은 과일이니까 언제든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좌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사과를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소변도 자주 마려운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이 점점 지쳐서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몇 달 뒤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크게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사과 먹는 방법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오래 연구하며 만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었던 64세 김성희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생각하며 사과 반 개와 우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늘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배가 늘 더부룩하며 밤에도 두세 번씩 눈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겠거니 했던 거죠.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기운이 없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고 소변 색깔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직접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사과를 먹는 시간과 조합이었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3주 뒤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배가 확실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어 몇 달 뒤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깎아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편하고 간단하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그런데 사과에는 천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 안에서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가 더 오래 일해야 됩니다. 국내 소화생리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성과일과 단백질 식품을 동시에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0%나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면 위도 지치고 신장도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명수님도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다가 늘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시고 1시간 뒤에 우유를 따로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확실히 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이 약한 분들은 최소 9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사과를 먹는 겁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시고 나면 입가심으로 사과를 찾으시잖아요. 기름진 게 좀 남아있으니까 산뜻한 걸로 입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위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과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자극이 2배가 됩니다. 한국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지방 식사 직후에 산성과일을 먹으면 위산이 역류하는 빈도가 확실히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9세 박유라님도 삼겹살 먹고 나서 늘 사과를 챙겨 드시다가 속쓰림이 반복됐어요. 그분한테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사과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속이 약한 분은 아예 3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사과로 입가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밤 8시 이후에 사과를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출출하면 사과 하나 깎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소화 기능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신장도 쉬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과를 먹으면 몸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국내 수면생리 연구팀 발표를 보면 밤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야간에 잠에서 깨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당분이 혈당을 올리고 소변도 자주 마렵게 만들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정도 회원님도 저녁 늦게 사과를 드시다가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한테는 사과를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도 깊어지고 야간 소변 횟수도 확실히 줄었어요. 밤에 당분이 많으면 수면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텔레비전 보면서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자주 보는 실수가 사과를 식사와 함께 먹는 겁니다. 점심 먹을 때 반찬처럼 사과를 한두 조각 같이 드시는 분들 있어요. 식사 중에 입맛도 돌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사과의 섬유질은 다른 음식이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지연되고 위가 더 오래 일하게 됩니다. 국가식품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와 과일을 동시에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최대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문상희님도 점심 식사 때 사과를 함께 드시다가 오후 내내 졸리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사과를 간식처럼 따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식사와 완전히 분리해서 중간 시간에 드시니까 소화도 편하고 오후 졸림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 1시간 이상은 꼭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과를 반찬처럼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아침 공복에 바로 사과를 먹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사과부터 먹는 분들 있죠. 아침 사과가 금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그렇게들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위산이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밤새 쉬었으니까 위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산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자극이 큽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속쓰림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6세 윤혜진 님도 공복에 사과를 드시다가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한테는 기상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사과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을 깨워주니까 사과를 먹어도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속이 약한 분은 40분에서 6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이제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조합은 사과와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소화기관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 부담도 적습니다. 찬물과 함께 먹으면 속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 꼭 따뜻한 물로 드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상 후에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고 20분에서 30분 뒤에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준비된 상태라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아침 물과 사과 조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좋은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사과에는 펙틴이 들어있어서 이 둘이 만나면 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이 불편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다만 속이 찬 분들은 너무 차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과 반 개와 당근 반 개를 부드럽게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약간 입자가 남도록 해서 씹는 느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눈 피로가 있거나 시력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권합니다. 요즘 눈이 자주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세 번째로 좋은 조합은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 지방이 들어있어서 신경세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당분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에너지도 오래 지속되고 배고픔도 덜 느껴집니다. 다만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오후 간식으로 사과 한 개와 아몬드 한 줌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 3시쯤에 출출하면 이렇게 드시면 저녁까지 기운이 잘 유지됩니다.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번째 방법은 찐 사과에 꿀을 더하는 겁니다. 사과를 생으로 먹으면 속이 차갑거나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를 쪄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거기에 꿀을 조금 더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서 10분 정도 찌고 거기에 꿀 한 스푼만 살짝 더하세요.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 부담이 생기니까 적당히만 넣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거나 잠이 얕으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있으신가요? 5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고구마의 전분이 만나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다만 고구마를 과하게 먹으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점심을 가볍게 하고 싶을 때 고구마 1개와 사과 1개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거나 장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요즘 배가 자주 불편하신가요? 6번째는 사과를 오후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사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화 기능이 활발하고 몸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과가 잘 흡수됩니다. 또 저녁까지 시간이 있어서 당분도 충분히 소모됩니다. 그냥 사과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제대로 씹으면서 드세요. 씹는 동안 침이 나오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오후에 군것질하고 싶을 때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7번째는 사과를 얇게 썰어서 천천히 먹는 방법입니다. 한 입 크기로 통째로 베어 먹으면 씹는 횟수가 적어지고 소화 부담이 생깁니다.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천천히 먹으면 침이 충분히 섞이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준비할 때 너무 두껍게 썰지 말고 얇게 슬라이스해서 접시에 담아두세요. 한 조각씩 집어서 천천히 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사과 1개가 훨씬 오래가고 만족감도 큽니다. 8번째는 사과를 다른 음식과 완전히 분리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 중에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사과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이 확 줄어들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사과를 간식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때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를 사과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사과 1개만 먹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같이 먹지 않고 사과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몸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몸에 좋다는 흔한 믿음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사과를 드시는데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하고 밤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거나 기름진 음식 후 바로 먹거나 밤 늦게 먹거나 공복에 바로 먹는 습관들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잘 지키고 다른 음식과 섞지 않기만 해도 사과는 장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돋고 피부를 맑게 하는 자연의 힘이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과 함께 먹거나 당근이나 견과류와 조합하거나 쪄서 부드럽게 먹으면 소화 부담도 줄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가 늘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고 소변 색깔도 탁해지고 다리도 붓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달 동안 반복되면 신장이 점점 지쳐서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는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신다면 다른 음식과 완전히 분리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상 후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뒤에 사과만 따로 드시는 겁니다. 우유도 나중에 따로 드시고 식사도 사과 먹고 한참 뒤에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신장이 훨씬 수월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과 먹는 시간만 조금 조정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3주만 지나면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 하나만으로 신장 회복을 돕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과일인데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시고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